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토펜가 캐년에서 산불이 발생해 1325에이커를 태우며 전소시키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여 가구가 대피한 가운데 주말 내내 이 지역에서 산불 재가 날리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주민들에게도 현재 대피령이 내려졌고 방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토펜가 캐년 산불 방화 용의자 2명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는 전날 밤에야 백악관에 알릴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너무 늦게 알려준 것에 대한 백악관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 지침과 관련해서 각 주정부와 기업들이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 측은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가 성급하다고 비난했고 LA 카운티 보건국 역시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월마트와 코스코, 트레이더조와 스타벅스 등은 CDC 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타겟과 CVS 등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가 백신 접종들에 한한 것이지만 이 백신 접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스스로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구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센터가 오는 목요일 20일까지만 운영됩니다. 다저스 구장에서도 예약 없이 파이자나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 3가지 중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로 폐쇄됐던 헐리우드볼이 지난 토요일 의료계와 필수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픈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6,600억 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00여 건 이상의 피해자는 한인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늘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양 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법안이 승인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5년간의 대기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T&T가 케이블 채널 디스커버리와 430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워너미디어를 소유한 AT&T는 디스커버리 채널을 합병하면서 이 스트리밍 시장 활로 모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트윗 글을 올려 가상화폐 시장에 또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어제 오후 1시간여 동안 정전 사태가 발생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 출발도 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엉터리라는 공개 비판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추미애 전 장관까지 가세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8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8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BA 정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LA 레이커스는 7위를 확정지으면서 와일드카드 경기인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합니다. 수요일 골든스테이트와 경기합니다. 이경훈 선수가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합계 25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경훈 선수는 PGA 투어 첫 우승이며 8번째 한국인 선수 우승입니다. 센트리스의 김광현 선수가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2안타 볼넷 3개로 4실점하고 팀이 3대5로 패하면서 시즌 첫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는 2타수 무안타 볼넷 2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한때 해가 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 지난 주말 시작하기 전에 CDC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랬나요? 주말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일일이 시비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죠.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규제를 완화한 뒤에 전국에서 이 같은 논란 빚어지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와 기업들이 개정된 지침을 수용할지 말지를 둘러싸고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스크 지침에 동참하는 주정부와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정부와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국이 또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CDC 지침에 따라 노 마스크 지침을 채택하는 전국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월트 디즈니 월드 등이 지난 주말 자사 매장이나 놀이공원에서 개정된 CDC의 마스크 광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부터 백신을 다 맞은 고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나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등 아직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에서는 예외입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도 지난 주말 모든 고객에게 실외 공공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와 극장, 교통수단을 탈 때부터 이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에 앞서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트레이더조스, 샘스클럽, 코스코도 지난 14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VS와 홈디포, 메이시 등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 뉴저지, 하와이, 매사추세츠 등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시간, 네바다, 오레곤, 오하이오, 버지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켄터키, 메인, 워싱턴, 버몬트, 코네티컷, 노스캐롤라이나, 캔사스, 콜로라도, 로드 아일랜드 등은 CDC 지침에 따라 당장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거나 수주일 내에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라며 방심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경제 재개방으로 대다수의 비즈니스들이 재운영에 돌입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가 여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각 비즈니스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직업안전국 캘오샤가 규정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완전 접종자는 대부분 실내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상태로 다닐 수 있다는 CDC 지침은 아직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렇게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한 이유가 뭘까요? 그 결정 뒤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질병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CDC가 실었는데요. CDC가 주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을 맞은 최전방 의료 종사자 94%가 백신의 면역 효과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회 접종만 한 사람들에게서도 82%의 보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루시아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 연구 결과가 누가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완화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바이러스 부하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이번 완화 결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간호사협회는 주 보건국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마스크 규정을 따르지 말아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간호사협회는 CDC 마스크 규정이 코로나에 맞서는 이 간호사들의 노력을 날려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간호사협회 측은 지금까지 환자들을 돌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한때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해 겪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도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이 시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CDC의 권고안을 두고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전비 간호사 노조 측은 지난 토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CDC의 새로운 권고안은 공중보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전국의 환자와 간호사 또 일선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지난 주말 내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 발표는 발표 전날 밤에야 백악관에 알릴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발표 이틀 전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ven with this powerful tool, while we continue to have community transmission, we must also maintain public health measures we know will prevent the spread of this virus. Mask, hygiene, hand hygiene, and physical distancing. 하지만 CDC는 전날인 10일 저녁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할 방역 지침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료와 통계 분석을 통해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새 지침이 마련되자 CDC는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에야 백악관에 이를 알렸습니다. 백악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당일 아침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ll, today is a great day for America. In our long battle with the coronavirus. CDC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너무 늦게 알려준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백악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비판론자들은 송유관 해킹과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현 행정부에게 유리한 발표가 갑작스레 나온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DC는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LA 카운티가 옐로우 단계에 진입했지만 보건국의 단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당을 비롯한 LA 카운티 업소들이 비교적 보건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토요일, 지난 주말 동안 304개 식당을 방문했는데 티켓 발부가 한 건에 그쳤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바 29곳과 양조장 와이너리 13곳, 소매점 27곳,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 51곳과 미용실이나 이발소 77곳, 또 식료품점 99곳과 퍼스널 케어 업소 86곳을 방문했더니 업소들이 전반적으로 보건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주말 또다시 여러 업체들을 방문하고 보건지침 준수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 주민 중에 약 40%만이 2차까지 완전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같은 보건 대책이 추가 확진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보건 수칙 강조를 했습니다. 연간 75만 명가량이 주 55시간, 5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 같은 장시간 노동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에 게재했습니다. 이 Environment International이라는 잡지에 게재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194개국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2000년과 비교하면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병은 42%, 뇌졸중은 19%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5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 40시간 노동하는 이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은 35%, 심장병 위험은 17%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근의 원격 재택근무 확대,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 경향이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세계보건기구는 함께 내놨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에서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이 잇따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나 콩 같은 농산물이나 철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도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7만 5천 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할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1,000를 일회성 입사 보너스로 줄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달 약 50만 명 이상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을 각각 0.5센트에서 $3까지 인상하는 방침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직영 매장에서 10,000명을 새로 뽑으면서 모두 3만 6천여 명에 대한 임금을 평균 10%가량 인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형 서비스 체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이 늘어나고 또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력 확보에 나서 이와 유사한 임금 상승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부문의 노동자 수입은 평균 $30.17로 21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업의 임금 인상은 이미 제품 가격 상승도 유발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외식 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다음 달 말까지 2,800여 매장의 평균 시급을 $15로 올릴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배달 주문 상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한 주의 30년 평균 고정 모기지 금리는 2.9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죠. 다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94%, 15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2.2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디맥 측은 이처럼 낮은 금리로 인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재융자 등을 통해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하늘 오늘 아침도 흐리게 시작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이슬비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는 잠시 햇살이 비치겠고 오늘 낮 기온 예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햇살이 비치는 날씨 패턴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로 돌아서겠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큰 초유나 큰 더위 소식 없이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유지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68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60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55도, 해안 지역은 64도, 58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점차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1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메이플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윌밍턴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605 놀스 선상에서 105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과 두 번째 레인 사이에 철제 바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화율 0%입니다. 그리고 1325에이커가 전소됐고 여전히 진화율 0%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산불로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LA 소방국은 높은 습도의 기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험한 지형 때문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ABC7 연결해 보겠습니다. Cluster of homes north of Palisades Drive, pretty far up there. People living there urged yesterday to pack up their cars and be prepared to leave if it comes to that. That's in addition to mandatory evacuations that were issued on Saturday. Meantime, there is an active arson investigation underway that may provide answers as to how this fire was started. Arson investigators and the LAPD had one person who was detained. 이 지역 산불이 발생한 이 지역은 특히 농작물이 지난 50년 이상 불탄 적이 없고 때문에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산불에 파손됐거나 전소된 주택은 없고 부상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오전 10시경 새로운 업데이트된 상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화율보다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면적이 더 탔는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지난 금요일 밤 10시쯤 마이클 레인과 팰리세이드 코트 부근에서 시작됐고 토펜가 캐년 산불로도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방화 조사관들과 LAPD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마쳤고 1명은 귀가 조치했으며 1명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방화 조사에 관한 현 상황이 어떤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산불로 일대에는 오늘까지 대기오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이 지역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창문과 문을 모두 닫은 채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레이크 에로헤우드 인근 산으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샌버나드로 카운티 셰리프구 당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15분쯤 치노에서 빅베어로 향하던 싱글 엔진 경비행기가 레이크 에로헤우드 인근 산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이 탑승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기존 주정부 지출안에서 대폭 증가한 새로운 2,67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예산안에는 앞으로 주정부가 4살 어린이들의 학비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지 마련, 노숙자들이 투숙할 호텔 제공, 불체자들 건강보험 제공, 새로운 폴리테크닉 대학교 설립, 저소득층 교통위반 벌금 탕감, 세금을 내는 가주민 3분의 2가량의 최대 1,100달러의 현금 지급 실시하는 방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생겨서 새로운 대규모 예산안이 추가로 발표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부터 언급해왔듯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갚아주고 주민 3분의 2가량에게 세금 환급을 실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불체자 노인들에게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로도 덧붙였습니다.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오늘 자정에 마감됩니다. 만약 아직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오늘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보고를 완료하든가 아니면 오늘 날짜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IRS에 세금 보고 서류를 발송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까지 세금 보고가 어렵다면 이 세금 보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하는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5개월 동안 자동 연장돼서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 연장 서류 역시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 1년 만에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는 6,600억 건에 달하고 이 중 1,000여 건 이상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단체인 아시안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단체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와 함께 운영하는 아시안 증오 중단센터에 따르면 3월 19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년여간 전국적으로 6,603건의 아시안 증오 범죄 가운데 1,100여 건이 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계가 43.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한인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와 UC버클리 같은 UC계열 대학들이 입학 사정을 비롯한 장학금 심사에도 SAT와 액트 시험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UC 이사회 측은 2021년 가을 학기부터 2025년 봄학기 사이 UC계열 대학 입학 지원자에 대해서 SAT나 ACT, 즉 액트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합의안은 UC계열 대학들이 표준화된 시험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법적 논쟁이 끝났다는 신호로서 소수계 학생과 장애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학생과 옹호단체 캄튼 통합교육부 연맹이 UC 이사회를 상대로 SAT 등 표준화된 시험 점수 사용이 이들 학생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최대 통신사 AT&T의 컨텐츠 자회사 워너미디어와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 디스커버리가 합병했습니다. 오늘 오전 양사의 미디어 컨텐츠 자산을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생회사의 가치는 부채를 포함해 최대 1,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즉각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AT&T는 이번 계약으로 현금과 부채를 합쳐 총 430억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컨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의도로 타임워너를 인수한 AT&T는 케이블 채널에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미디어 소비 행태를 따라잡지 못하다가 결국 3년 만에 발을 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 작업은 2022년 중반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신생 합병 회사의 지분 71%는 AT&T 주주가, 나머지 29%는 디스커버리 주주들이 각각 보유할 예정입니다. 워너미디어는 케이블 채널 CNN과 HBO, 시네맥스, TNT, TBS와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워너브라더스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 채널과 애니멀 플래닛, HGTV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워너미디어는 HBO 맥스,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각각 운영 중이지만 경쟁사들에 비하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HBO 맥스 구독자는 6,400만 명,
디스커버리 플러스 구독자는 1,500만 명으로 2억 명이 넘는 넷플릭스나 출범 1년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디즈니 플러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AT&T가 리얼리티 TV 제국인 디스커버리와 미디어 자산을 결합함으로써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려는 취지로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에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또 한 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YTN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정말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디 크립토웨일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의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혐오가 커서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머스크가 단 인디드라는 댓글이 긍정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트윗은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처분에 동의했는지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머스크의 답변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최근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만에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댓글 하나로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댓글이 무슨 뜻인지 머스크에게 물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요양원 거주자들은 자신의 방에서 이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요양원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조치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 개수와 보수를 위한 지원금 1,2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뉴욕시는 일자리를 잃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시정부에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백신 접종률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B타임즈에 따르면 베이 지역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집단 면역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병원 입원율은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제41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화요일인 내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EB 한인회, SV 한인회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북가족 호남 향후회가 특별히 후원합니다. 시애틀 워싱턴 주가 다음 달 말인 6월 30일 이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늦어도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적용해왔던 각종 제한 조치를 해제해 완전 정상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57% 수준인 16세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70%의 조기에 도달하게 되면 경제 정상화 시점도 앞당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젤 픽업 트럭 수백 대의 파워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 점검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온 클라크 카운티 리치필드의 RPM 놀스웨트 정비업소가 12개 항목의 연방청정대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업소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년 동안 길거리 경주용 픽업 트럭 등 모두 11대의 배기가스 억제 소프트웨어를 멋대로 조작해주고 한 대당 $2,000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주 밴쿠버 전 한인 회장이 조난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애틀 지역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 전 한인 회장은 지난 11일 오레건주 스프린트 마운틴 인근 산행 도중 길을 잃어 이틀 만에 구조됐지만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지만 하와이주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하와이 주민의 약 42%가 완전 접종을 받았고 주민의 60%는 최소 한 번의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슈 맥코너헤이, 헐리우드 스타죠. 이 매슈 맥코너헤이가 자신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내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리티커는 맥코너헤이가 텍사스 전계 유력 인사들과 통화하면서 주지사직에 도전할지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맥코너헤이 통화 대상에는 에너지기업 최고 경영자와 중도 성향 공화당원 등 재력가들이 포함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정규 시즌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경기 어제 다 마쳤고요. LA 클리퍼스는 서부조 4위, LA 레이커스는 서부조 6위 안에 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서부조 7위가 됐습니다. 때문에 LA 레이커스는 7위, 8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와일드카드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르게 됐습니다. LA 레이커스와 스테판 커리가 이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붙는 것 30년 만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붙는 것은 이번이 30년 만입니다. 수요일 날 경기합니다. 골프 소식입니다. 이경훈 선수가 PGA에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무려 80번째 도전 만에 이른 우승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무대를 개척한 최경주와 2019년 우승자 강성훈이 지켜본 18번. 이경훈이 마침내 챔피언 퍼트를 떨구며 PGA 투어 정상에 올라섭니다. 무려 80번째 대회에서 거둔 첫 우승입니다. A long time way to the win, so I'm very happy for this situation and very exciting, very thankful. 이경훈은 우승 직후 7월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를 안으며 첫 우승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7월이면은 딸이 나오는데 진짜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애를 임신하고 너무 좋은 일이 저한테 많이 일어났고. 한타차 2위로 시작한 이경훈은 2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단숨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줄곧 선두를 지키던 16번 홀. 번개를 동반한 낙천으로 경기가 2시간 반 동안 중단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재개된 경기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17번 홀에서 곧바로 버디로 만회하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2013년 배상문, 2019년 강성훈에 이어 세 번째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경훈은 한국 선수로는 8번째로 PGA 투어 우승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마이애미 말린즈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LA 엔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6대5 기적같은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왜 기적 같으냐면 4대5로 뒤지고 있던 9회 2사 1루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Shohei, high fly ball to the corner it goes into deep right field. Ohtani. Oh my! He did it! Shohei gives the Halos the lead. He gets it done. Wow! 4대5로 뒤지고 있던 LA 엔젤스는 9회 1사 1루 2사 1루였죠. 오타니 선수가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6대5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폴대 옆을 살짝 넘어가는 역전 2점 홈런이었습니다. 김광현과 김하성이 처음으로 만나서 투타 대결을 펼쳤고 김하성이 선배인 김광현 선수를 강판시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회 선두타자 김하성과 메이저리그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된 김광현. KBO 리그 시절 자신에게 3할대 타율로 강했던 김하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무실점 호투하던 김광현은 4회 3루수 아레나도의 송구 실책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어진 1-3 만루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김광현과 김하성. 풀타임 승부 끝에 이번에는 김하성이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2대2 동점을 내준 김광현은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불펜진의 추가 실점으로 세인트루이스는 역전을 허용했고 김광현은 시즌 첫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김광현이 등판하면 팀이 이기는 승리 공식도 깨졌습니다. 300승한 투수 150패는 하잖아요. 이제 첫 패했을 뿐이고 너무 패가 늦게 나왔어요, 사실. 이제 좀 부담감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경기를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앞선 2회에는 타자로 나선 김광현의 보내기 번트 때 김하성이 절묘한 폭으로 2루에서 1루 주자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무릎 수술에서 회복한 템파베이 추지만은 빅리그 복귀전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추지만은 8회 2루타로 시즌 첫 타점을 올리는 등 3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4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강태훈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뛰어있는 토트넘이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4강 진입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해리 케인과 피에르-에메 호이비에르의 득점으로 2대0 완승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승점 59점이 된 토트넘은 리그 6위로 7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는데요. 이제 딱 정규 시즌 2경기를 남긴 토트넘, 리버풀을 승점 1점 차, 4위 첼시를 승점 5점 차로 추격하면서 4강 희망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벽부터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8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뒤부터 가자 지구 전역에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 하루에 새벽 10분 정도의 공격에 가자 지구 주민 42명이 숨지고 건물 3채가 완파됐다 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물 3채가 완파됐는데 42명이 숨졌다는 보도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망자 숫자에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AFP 통신은 1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서쪽에 인구가 밀집한 해안 지역에 수십 차례 폭격을 이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사령관 9명의 자택을 공격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지하터널도 집중적으로 폭격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습에 따른 가자지구의 사상자 규모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게 맞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매체들의 산발적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서쪽의 주요 해안도로와 보안시설, 공개, 공지 등이 집중 타격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발전소에도 전선이 파손돼 현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충격과 공포라면서 이번 공습에 대해서 말하고, 이 정도의 규모의 공습은 처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전쟁 당시에도 이렇게 대규모 폭격은 없었다라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의 희생자를 비슷하게 보도하고 있고, 무기 홍보에 더 많은 뉴스를 할애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라며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첫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맹비난하며 항전을 다짐했습니다. Israel is persecuting our people, committ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이스라엘 대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Hamas has indiscriminately fired deadly missiles at Israeli civilians while hiding behind Palestinian civilians.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들도 늘어나는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중국은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he most urgent and pressing task at this moment is to cease fire and stop violence. 미국도 폭력을 끝내야 한다면서 양측이 휴전을 추진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President Biden spoke to Prime Minister Netanyahu and President Abbas yesterday. Secretary Blinken has spoken with senior Israeli, Palestinian, and regional leaders. 하지만 안보리는 이번에도 중재하는커녕 공동성명 하나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 한나라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나서면 마쿠의 외교적 협상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가 중국의 반대로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미국이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을 압박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더 힐은 민주당 상원 서열 2위, 더 딕 더빈 원내 총무를 포함해 28명의 의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추가적인 민간인 희생을 막고 추가 갈등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 휴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미국은 더는 네타냐후 정부를 위한 변명자가 되지 말라며 위기의 시점에 미국은 양측의 휴전을 거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A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중단을 요구하면서 어제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